안녕하세요. 상상발전소 김세영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예비 고 1, 2, 3학년 모두를 위해 수능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어떻게 학습 방향을 잡으면 좋을까? 잠깐 준비된 내용을 보시고 확인, 점검해 보도록 하시자고요. 자, 수능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수능이 왜 중요하냐? 수시에서도 이른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라는 게 설정되어 있다. 더더군다나 정시 전형의 비율, 정시는 수능으로만 선발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정시 전형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여서 이제 40%에 해당한다. 이공계열, 어문사회계열, 주요 상위권 대학, 주요 중상위권 대학이 정시 전형으로 40%를 선발하고요. 그 다음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약대가 정시 전형으로 40%를 선발한다 라고 보시면 정시의 모집 인원이 꽤 많겠죠. 당연히 수능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수능이 변했어요. 작년 21학년도 대비 올 22학년도부터 여러분 예비 고 1, 2, 3 모두가 오른쪽에 있는 이 수능 체제를 이용하게 된다. 자, 간단하게 보죠.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수능 기본 과목들은 고1 과목이 아니라 고2 과목부터 시작이 됩니다. 국어는 공통으로 독서와 문학, 보통은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거죠. 그리고 고3 때 주로 선택을 많이 시키는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내신으로는 고3 때 많이 할 텐데 이것도 수능에서 화작 혹은 언매 중에서 선택하여서 응시하게 된다. 선택을 했되 성적은 전체로 묶어서 등수를 매기고 표준 점수로 구분을 하여서 변별력이 있게끔 그렇게 해서 성적표가 나오게 됩니다.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수학 1, 수학 2, 고2 주력 과목이죠. 자, 이걸 고2 때 배운 과목을 공통 과목으로 두고 그런 다음에 확통이냐, 미적이냐, 기하냐를 선택해서 응시해라. 주로 내신으로 따지면 2학년 때 기하 과목을 이과생 기준으로 먼저 배우고 고3이 되면 확통이냐 미적이냐를 선택하게끔 만드는 것이 보통의 고등학교 커리큘럼이다. 그리고 영어는 놔두고 한국사도 놔두고 현행 수능 체제는 사회든 과학이든 관계없이 아무거나 선택해라 라고 했는데 이공계열이라든가 의학계열 주로 중상위 그룹은 이과생은 과학 2과목을 응시해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한이 있는데 이른바 융합 선택형 수능이라고는 하나 이공계열 중상위와 그 다음 의약학계열은 미적분 기하 수학에서는 미적분 아니면 기하 중에서 그리고 사회과학 탐구 중에서는 과학으로 몰아서 선택하게끔 유도를 해놨다. 그러니 고등학교에서 내신 과목의 이수 체계도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수능을 이렇게 선택하게 된다. 자, 그리고 수학도 마찬가지로 문과, 이과 구별 없이 선택 과목에 따라서 시험을 본 다음에 이거를 전체를 묶어가지고 표준 점수를 구분하고 백분위라는 것으로 구분을 한 다음에 등급으로 최종 정리를 해준다라는 거 이해를 하시고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미 예비 2, 예비 3학년의 경우에는 모의고사 성적표를 받아봤을 텐데 실제로 수능형 성적표는 이렇게 나오고 각각 과목별로 수능을 응시하고 결과를 받으면 가장 단순하게는 9계단짜리 등급 그 다음 100명 중 몇 등 100분위 점수 그리고 변별력, 난도 다 고려한 표준 점수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점수를 구분한다. 원점수가 없이요. 그리고 수시에서는 최저 학력 기준으로 2개 몇 과목, 2개 몇 등급, 3개 몇 등급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게 되고요. 등급으로만. 그 다음 정시에서는 어떤 대학은 표준 점수를 주로 활용하고 어떤 대학은 100분위를 주로 활용하여서 점수를 세분화하고 그걸 가지고 학생을 선발한다라는 거. 자, 이거는
예비 1학년, 2학년의 경우에는 일단은 이렇구나 라는 구도로만 이해하시고 예비 3학년은 조금 더 눈여겨보시자고요. 왜 그러냐? 수능에서 무슨 과목을 선택할지 개략적인 추이를 표로 한번 나타내 본 것입니다. 여기에 국어, 화작과 언매 둘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해서 배워야 된다라고 한다면 3월, 6월에 고3이 어떻게 선택을 해서 응시했나를 보면 주로 언매보다는 화작 쪽을 많이 선택했어요. 그런데 1등급, 2등급 상위권 그룹이죠. 1, 2등급에 분포한 비율을 보면 65, 52, 74, 52 절반 이상이네요.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언어와 매체 선택자들이 1, 2등급을 절반 이상 포함해버렸다. 그러면 이 얘기는 상위권은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문과, 이과 구분 없이 국어 기준 상위권 그룹은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더라. 왜? 화작보다는 언매가 약간의 변별, 난도를 고려해서 변별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표준 점수에 반영이 되어요. 그래서 같은 원점수 기준이라 하더라도 표준 점수가 1점 내지는 2, 3점 더 높은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는 게 유리하겠죠? 단 이게 있습니다. 화작 대비 언매가 공부량이 약간 더 많다 정도만 이해하시고요. 다만 화작이냐 언매가 언매가 중요하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게 독서와 문학이에요. 공통 과목이 더 변별력 있다. 잊지 마세요. 2학년 내신의 주력 과목인 독서, 문학은 긴 호흡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과목이에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 공통과 선택 과목이 있을 때 같은 점수이면 공통 과목의 점수가 높은 학생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 근데 공통 과목 점수가 비슷한 경우 선택 과목 중에서는 언어와 매체 선택자가 조금 유리하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같은 방식으로 수학도 이해하시면 돼요. 수학은 주로 문과생은 문과 계열의 진로를 정한 학생은 확률과 통계를, 이과 계열은 미적분과 기하를, 예년에도 그랬는데 선택형 수능 올해도 매한 가지더라. 그래서 보면 예전과 추이가 좀 비슷하긴 하죠. 그래서 60에 가까운 비율로 절반 이상이 확통을 선택합니다. 전부 다 문과생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과생은 미적 혹은 기하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기하는 2학년 때 진로 선택 과목으로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과목 취급되죠. 그런데 3학년 수능하려면 다시 공부해야 되네? 그러한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지 기하 과목의 선택 비율이 좀 낮아요. 그리고 미적분의 비율이 계속해서 이과의 경우에는, 이과를 선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적분의 선택 비율이 높다. 그럼 결과를 볼까요? 이렇게 선택을 했지만 다 묶어서 등급을 매긴다고 했죠. 그랬더니 1, 2등급의 분포를 보세요. 1, 2등급의 분포를 보세요. 문과 계열이라고 보여지는 확통 선택자는 1, 2등급의 분포가 30% 내외, 반이 뚝 잘라져 버렸죠. 그렇죠? 1, 2등급만. 그런데 이과의 경우에는 70%를 상회하는 비율로 1등급 때 분포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21학년도하고 굳이 비교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들은 이 화면을 보고 있는 예비 고 1, 2, 3학년은 이걸 굳이 비교할 필요는 없어요. 전체 수험생의 60%가 문과 계열이고 40%가 이과 계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40%에 곱하기 2를 한 80% 가까이가 수학에서는 1, 2등급 이과생이 차지하게 되더라. 이걸 유의하시고. 그래서 실제로 내신도
문과생보다는 이과생이 수학 등급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고 수능에서도 이과 계열을 선택하고자 하는 학생이 1, 2등급의 분포 비율이 문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다. 요거를 유의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또 하나, 예비고 2학년 학생들 1학년 때 본인의 내신 성적을 딱 보니까 이 내신 성적으로 자기가 희망하는 대학을 못 갈 것 같아.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정시가 그렇게 많다며 나 정시로 가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정시 수능이 보통의 학교라면 내신 대비보다 혹은 내신 공부보다 약간 더 높은 수준의 사고력을 요하기 때문에 내신 성적에 비해서 수능 성적이 상대적으로 낮은 학생이 더 많아요. 더더군다나 실제 정시로 가면 졸업생들의 비중이 전체 수험생의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4분의 1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성적이 높게 나와. 항상 재학생보다 재수생, 삼수생의 수능 성적이 1, 2년 더 공부하는 거니까 내신에 영향 안 받고 따라서 높게 나오더라. 대입에서의 결과도 보게 되면 졸업생들이 4분의 1, 25% 내외밖에 안 됐는데 곱하기 2, 심지어 곱하기 3 비율로 졸업생들이 많죠. 그래서 정시는 마냥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다리고만 있지 않는다. 제 3수생들이 노리고 있다. 요걸 한번 유의해 주시면 좋겠다. 모의고사. 예비 고1은 현재 중3의 경우에는 모의고사를 못 봤잖아요. 근데 예비 고1을 위하여 한 말씀 드릴게요. 예비 고1이 되어서 실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 첫 모의고사를 3월에 치를 때 이 3월 모의고사의 범위는 중학교 과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지금 현 상태가 내년 3월 모의고사의 성적 상태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EBS라든가 이런데 홈페이지 들러보거나 아니면 검색창에다가 21년 3월 모의고사, 고1 3월 모의고사 검색해 보세요. 시험지, 답지, 해설지, 해설 강의 널려 있을 겁니다. 그걸 다운로드 받아서 탐구는 놔두고 국어, 수학, 영어 시험 문제를 시간을 정해놓고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고 점수를 채점한 다음에 그 채점표를 가지고 모의고사 검색하면 등급 컷이 나올 거야. 97점이 1등급? 82점이 2등급? 뭐 이런 식으로 등급이 나올 거라고 비교해서 보세요. 그리고 예비 고2, 3은 알 테니까. 자, 여기서 간단하게 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백분위 성적을 이용하여서 여러분들의 위치를 가늠할 수가 있어요. 백분위 성적에 걸맞는 영어 등급이 또한 나와줘야 되겠죠. 실제 교육청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이런 표도 나옵니다. 그랬을 때 국어, 수학, 백분위의 평균값이 나와요. 여기다가 곱하기 3을 하세요. 만약에 내가 99 백분위를 받았다 라고 하면 곱하기 3에서 297. 만약에 내가 70 평균 백분위를 받았다 그럼 곱하기 3에서 210. 이런 식으로 가늠을 하세요. 그러면 297에 해당하는 학생은 영어가 당연히 1등급대가 나와야 될 거고 210에 해당하는 학생은 3등급 내지는 4등급대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걸 감안해서 이걸 가지고 위치 파악이 가능해요. 문과의 단순 배치 상태예요. 1등급의 꼴찌 정도, 2등급의 꼴찌 정도, 270 정도 맞으면 평균 백분위를 곱하기 3에서 270 정도 맞으면 소위 얘기하는 주요 대학 근처를 갈 수가 있나 보구나 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문과 계열을 희망하는 경우. 이과 계열을 희망하는 경우 270 근처면 야, 요 주요 대학이 간당간당하구나 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왜 그러냐? 예년에 비해서 수학 성적이 예비 고 1, 2, 3의 경우에는 약간 과평가되는 거죠. 왜?
이과의 경우에는 성적이 조금 좋을 거로 보여지고 문과의 경우는 성적이 약간 낮을 것으로 보여지니까. 그래서 270 기준이 주요 대학 기준 라인이구나 정도만 이해하시고요. 실제로 공부를 위한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긴 겨울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겨울 방학. 새 학년 맞이하게 될 텐데 새 학년 맞이하기 전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과정을 잘 정리하고 이른바 선행 과정에 돌입하게 되겠죠. 그렇게 했을 때 수능 기준 혹은 모의고사 기준으로 어떻게 학습 방향을 잡으면 좋을까? 지금부터 이제 팁을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한 차례 중3의 경우에는 한 차례 연습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년 3월이 되어서 또 한 차례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예비 고1, 2학년은 몇 차례 시험을 본 게 있을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국어, 수학, 영어가 있으면 각 과목별로 어떠한 영역을 주로 많이 틀렸는지 그게 본인의 약점이 될 거고 그 다음 문항별로 세부 문항을 보게 되면 각 문항에 대해서 OX 맞았냐 틀렸냐가 나올 거고요. 각 문항 번호 하단에 A, B, C, D, E 알파벳으로 A는 정답률이 높은 문제, 즉 쉬운 문제. E로 갈수록 어려운 문제. 그러면 D나 E를 틀렸다면 틀리라고 한 문제를 틀렸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조금 더 분발하시면 되겠고 근데 B나 C를 틀렸다면 내 수준이 그 정도는 아닌데 왜 B, C를 틀리지? 의문을 제기해보고 빨리 수정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겠죠. 여러분들의 취약점을 그대로 놔둘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거를 찾아야 되는데 BC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고 오답 노트로 정리한다? 자, 정리를 하더라도 반드시 보아야 될 것. 여러분들의 모의고사 해설지에는 각 문항별로 출제 의도를 이렇게 표시해 둔 게 있어요. 이 출제 의도는 평가원이라든가 교육청에서 만들어 놓은 정형화된 틀이 있어요. 이 틀을 기준으로 하여서 여러분들이 이제껏 특정 영역에서 틀렸던 문제들을 봤을 때 공통적으로 출제 의도가 유사한 부분이 반복적으로 보여진다라고 하면 그게 여러분들의 취약점이다. 자, 그 취약점을 영역 그리고 세부 문항의 출제 의도를 싹 연결하여서 여러분들의 약점으로 보시고 특정한 주제나 내용도 있을 수 있겠지만 형식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에 취약한지를 한 번쯤 체크해 보시는 게 필요하다. 자, 그거를 고1, 2, 3학년을 계속 연결해서 그 체크 포인트를 짚어내고 극복을 해 나가면 수능에서 당연히 고득점 혹은 희망하는 점수 얻는데 유용하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버리기 쉬운 팁 하나, EBS, 일단 공교육 하면 떠오르는 EBS예요. 자, 인터넷판 웹페이지를 보면 여러 가지 항목, 물론 지금은 이 모양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고1, 2, 3 어디에도 여기 기출문제에는 지금껏 치러진 교육청, 평가원, 출제, 모의고사가 이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거 확인해 두시고 보시면 맞춤 문제라고 있는 부분이 있죠. 혹은 배너에 단추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나 혹은 우측 하단에 스크롤을 할 때 여기에 로봇 얼굴 모양 같은 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클릭해 보면 화면 설정에 따라서 이렇게 까만색 화면이 내비치기도 합니다. 로그인이 되면 본인의 상태를 나는 국어가 2등급, 수학은 1등급, 영어는 4등급 이렇게 설정을 해 놓으면 본인의 수준이 설정이 돼요. 설정된 수준에 맞춰가지고 귀찮으면 작은 글씨이긴 하지만 AI 문제 추천이라고 여기 써 있어요. 요거를 클릭해.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문제를 만들어줘요. 그런데 이거를 단순 등급에 따라 가지고 문제를 추천하면 내 취약점을 공략하기 쉽지 않죠. 그럴 때는 시험지 만들기, 나의 문제 등의 메뉴를 활용해요. 국어의 예를 들면 영역 구분, 국어 영역의 독서 부분, 과학기술 분야, 킬러 문항이 주로 여기서 나올 테니까 그러면 최상위권에 가까운 학생일수록 이 부분을 적극 공략해 줘야 되겠죠.
그랬을 때 사실적, 추론적, 비판적, 감상적, 창의적 이해 여기에 보면 중분류가 이른바 출제 의도보다 약간 더 큰 카테고리로 만들어진 중분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합니다. 수학의 경우에도 미적분, 수열의 극한, 수열의 극한 이런 식으로 선택이 가능한데 조금 더 보시면 상세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상세 조건을 활용하면 연도를 구분할 수도 있고 기출문제냐 EBS 교재냐 어차피 EBS 교재 50%는 연계됩니다. 그렇죠? 이걸 활용하거나 그리고 오답률 90% 이상이라면 매우 어려운 문제 50% 이상이면 적당한 문제 이런 식으로 난도도 조정이 가능하고 나는 선행이 웬만큼 되어 있어 하면 3학년 문제까지도 아니면 초보야 1학년 문제까지만 라는 식으로 조정을 하면서 문제의 상세 조건을 통해 가지고 상세하게 문제를 검색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 20문항만 만들래. 아니야. 국어를 20문항 풀면 어려워. 독서 지문이니까 보통 한 지문에 3문제 있으니까 6문제만 만들어봐. 하면 아침에 한 10여 분 정도 풀어보고 갈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만들어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어머님들이 이런 걸 도와주시면 더 좋을 수도 있겠고요. 만들어서 시험지를 PDF 파일로 만들고 혹은 출력하거나 해가지고 풀어보고 가볍게. 그런 다음에 채점을 해보고 필요하면 해설지도 딱 띄워지니까 해설지 보고 아니면 링크에 나와 있는 영상 강의가 있어요. 해설 강의. 해설 강의를 보고 이해를 하고 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보완해가는 방법 좋죠. 사교육기관 E, M, B 등등 자 이런 사교육기관에도 이런 시스템 비슷한 게 있으나 얘를 못 따라옵니다. 그래서 얘를 적극 활용하시고 나라에서 만들어준 거잖아요. 당연히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활용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적극 권장 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본인 스스로의 이해도 혹은 성취 변화를 이런 식으로 보고서 형태로 볼 수도 있다고 하네요. 자 모의고사에 대한 이야기 공부죠. 그 다음 저 멀리 있는 수능에 대한 이야기 예비 고1, 2, 3학년 관점이 약간 다를 수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을 공통으로 묶어서 결국은 대입에 수능이 빠질 수는 없으니까 수능 공부는 이런 것이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 설정을 위해서 그리고 EBS라는 것을 플랫폼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등에 대해서 짤막하게나마 도움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고 있었고 이제 마무리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학업 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끝까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김세영이었습니다.